오늘은 캠핑이나 차박에는 반드시 필요한 파워뱅크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중고같이 보이는데 새 거예요. 우선 이것들은 뭐냐면 18650 리튬이온 전지를 고정시켜주는 홀더예요. 주문할 때는 제작하려는 전지의 개수보다 더 많이 주문해야겠죠. 왜냐하면 전지는 위아래 두 군데니까요. 이것들은 이번에 작업할 LG 2A짜리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전부 동일한 모델의 셀로서 작업 시에는 절대 다른 모델과 섞어서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탄창 박스인데 새 걸로 하나 장만했어요. 전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지 홀더를 조립해 나가면 됩니다. 방향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탈거하려면 골치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한번 올려 볼게요. 그리고 위에도 홀더를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세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전지들은 병렬로 스팟칠 거라 4.2V가 나올 거예요. 4.2V 세 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직렬로 스팟쳐서 12.6V의 배터리 팩을 만들 겁니다. 제가 쫄보라 홀더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겁이 나서 캡톤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다 테이핑 했고요. 이제 니켈 플레이트를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야 됩니다. 저는 미리 길이를 재서 배선이 필요한 플레이트는 미리 저렇게 납땜을 했어요. 혹시 니켈 플레이트에 납땜이 안 된다 하시면 인두기에 열을 더 올리시면 됩니다. 니켈 플레이트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많은 전류를 감당할 수 있지만 너무 두꺼우면 스판 용접기 성능에 따라서 용접이 안 되거나 나중에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0.2T 사용했습니다. 근데 0.15T도 사실 충분해요. 작업 시에는 쇼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화재나 폭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미리 홀더 사이에 플레이트를 끼워서 작업할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팟을 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스팟 용접할 때 발생하는 스파크가 너무 무서웠었는데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무감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용접기는 최대 0.2T 두께의 니켈 플레이트까지 용접이 가능합니다. 0.2T면 사실 모든 배터리 팩을 만드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용접기의 스펙이 낮아서 0.15T밖에 지원이 안 되어도 니켈 플레이트를 접거나 겹쳐서 작업할 수도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용접 부분을 건너뛰려고 했었는데 미친듯이 편집하는 바람에 그냥 안 잘랐어요.
이렇게 스팟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접어줄 거예요. 이 BMS는 60A가 허용치로 표기되는데 사실 그보다는 훨씬 아래로 기준을 잡아야 더욱 안전하겠죠. 여기 보시면 PCB에 0V부터 4.2, 8.4, 12.6 볼트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에다 아까 작업했던 밸런스 선을 연결할 거예요. 입 출력 라인을 할 배선도 미리 준비를 해주고요. 배선도 두께에 따른 허용 전류치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사용할 XT60 커넥터고요. 저는 이 잭을 충전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미리 3S용, 3S가 이제 직렬 3개를 직렬한다는 얘기고 3S용 충전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리튬이온 계열의 전지는 반드시 충전기는 리튬이온 전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전잭도 조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PCB에 납을 먹이고 충전 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이거는 커넥터 땜할 때 쓰는 홀더인데요. 크기별로 있어서 작업할 때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요. 절연 테이프를 한번 붙여주고 그 위에 BMS를 얹을게요. 이제 배선이 꼬이지 않게 셀 밸런스 배선을 연결해 줍니다. 셀 밸런스 배선 작업을 하실 때에는 전압 잘 확인하시고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 되었으면 셀 밸런스 커넥터를 연결할 거예요. 셀의 긴 수명을 위해서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검증을 위해서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전압, 입, 출력 12V 다 나오고요. 이제 얼추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충전 잭, 그리고 밸런스 잭, 그리고 출력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완충제를 붙여줍니다. 출력 포트들 높이 측정을 위해서 테이프를 한번 붙여서 높이를 한번 재보고요. 이제 탄통에 구멍을 뚫어줄 건데 미리 저렇게 찍어 놔야 나중에 홀 커팅이 잘 되겠죠. 다 뚫은 모습이고 하나하나 설치를 해볼게요. USB 고속 충전 단자 그리고 12V 출력 단자 사이즈 모두 맞고요. 여기 뒤쪽에는 전원 버튼이랑 충전 잭이 위치할 거예요. 릴레이를 설치할 건데요. 엄청 큰 출력을 사용할 건 아니어서 저는 40A짜리 릴레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일 때 스펙이고요. 단자에 배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출력축도 배선 작업 후 저는 혹시 모를 습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루건으로 작업을 조금 해줬습니다. 스위치도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체를 탄통에 넣을 건데요. 사이의 틈은 이런 완충제로 보강을 하고요.
저는 이런 완충제를 물건 주문하고 같이 딸려오는 박스에서 뜯어서 사용했어요. 이제 배터리를 안착시킵니다. 설계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순서대로 고속 충전기 2개, 그리고 시가라이터 포트 2개,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설치합니다. 저 고속 충전기는 터치도 되는데 저런 식으로 아예 나와서 다이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많이 없어서 배선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막 꼬아서 막 작업하고 있네요. 추가로 릴레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선 릴레이는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제어하는 가장 좋은 장치예요. 출력 측은 병렬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릴레이 쪽과 연결을 하고 납땜을 해줄게요. 저도 처음 만드는 거라 많이 미흡합니다. 배선 정리도 안 되고요. 이제 대망의 전원 커넥터 연결하고 스파크나 폭발 안 한 거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예요. 출력부들 뒤쪽에 글루건으로 다시 한번 고정시키고요. 테스트 해볼게요. 네, 고속 충전 잘 됩니다. 시가라이터 포트도 제가 10A까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12V용 그 전기 포트로 해봤는데 잘 돼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